경매하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픈 걸 만날 때가 있죠. 바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물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만 봐도 그냥 입찰을 포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숨겨진 지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서류를 딱 보니까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보통의 투자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건 피해야겠다 하고 그냥 넘겨버릴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돌아설 때 바로 거기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걸 섣불리 포기하는 게 실수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경매의 숨은 암초, 유치권. 아니, 유치권이 도대체 뭐길래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는 숨은 암초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내가 낙찰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을 더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바로 이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진짜 핵심이에요. 20년 넘게 경매 현장만 누빈 전문가에 따르면 신고된 유치권 중에 상당수가, 정말 상당수가 사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냥 경매를 방해하거나 어떻게든 부당한 이익 좀 챙겨보려고 던지는 허위 주장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진짜랑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진짜 유치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주 까다로운 법적 조건 3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가짜 주장의 90%는 그냥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이 유익비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건물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 덕분에 건물 가치가 객관적으로 눈에 띄게 올랐고 그 올라간 가치가 지금도 남아있을 때 그때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뭐 낡은 거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가치 상승,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이 3가지 조건이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씩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집주인 몰래 한 수리는 안 됩니다. 무조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냥 내가 쓰기 편하려고 한 인테리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 건물값 올랐네 할 정도로 객관적인 가치 상승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3번째, 계약서에 나갈 때 원래대로 복구한다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계약서엔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나는 나중에 유익비 청구할 권리를 미리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거나 똑같이 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이 조항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자, 이제 가짜 유치권을 걸러내는 진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그 3가지 조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건 바로 점유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내가 점유, 그러니까 딱 잡고 있을 때 생기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점유 자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적이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적법한 점유는 뭐 임대차 계약처럼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시작한 거고요. 불법 점유는 말 그대로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민법 조항이 그냥 황금률입니다.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끝! 점유를 시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그 뒤에 수리비를 뭐 수억을 썼다고 우겨도 유치권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경매 서류를 봤는데 임대차 관계 없음이라고 나온다? 그럼 그 점유는 불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 투자에 써먹어 봐야죠. 여러분이 경매 물건 분석할 때 무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꼭 던져 보셔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맞나?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같은 서류상 근거가 있나?
둘째, 점유를 언제부터 시작했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경매가 시작된 데는 등기가 딱 뜨기 이전부터 점유를 했어야 해요. 경매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난 점유자다? 이건 경매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주 짙은 거죠. 셋째, 계약서에 그 결정적인 원상회복 조항이 있나 없나 꼭 보시고요. 넷째, 이 돈이 진짜 건물 가치를 올린 유익비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쓴 필요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소유자랑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짜고 치는 건 아닌지 뭔가 의심스러운 관계는 없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짜 유치권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셨어요.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돈 버는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이 리스크를 입찰 가격에 정확하게 녹여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돼요. 뭐냐면 유치권이 100% 가짜라는 확신이 들어도요. 그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 우리가 명도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못해도 100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절대 에이 설마 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계산될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전략은 이겁니다. 남들은 유치권 하고 다 포기해서 여러 번 유찰된 좋은 물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 리스크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그만큼 더 싸게 입찰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그렇게 잡는 거죠. 결국엔 말이죠. 모두가 피하는 그 리스크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경쟁자들을 싹 다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지뢰밭. 여러분은 이제 그냥 무서워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지뢰탐지기 하나 딱 들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